우리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로 인해 스스로 몸에 암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암을 일으키는 일상 속 문제는 바로 반찬을 만들고 보관하는 주방 기구들에서 발생합니다. 매일 세끼, 식사 시간마다 직접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은 여건상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먹거나 만들어진 반찬을 사서 먹고 반찬을 직접 하더라도 반찬통에 보관하며 식사할 때마다 꺼내 먹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방에서 사용되는 기구들과 일회용품들을 사용할 때 반드시 알고 피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당장 개선해야 하는 주방 기구들의 사용 습관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보관 용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환경운동으로 인해 직장인들은 직접 개인 텀블러를 구매하여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텀블러는 대부분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 환경에는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우리 몸에는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텀블러와 마찬가지로 특히 반찬을 담을 용기나 음식을 조리하는 냄비 등을 맨 처음 구매 후 새 상품을 손으로 쓱 훑어보면 무언가 까맣게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테인리스 제품에 사용된 연마제입니다. 연마제의 역할은 스테인리스 제품을 더욱 깔끔하게 보여지게끔 하기 위해 광택을 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마제의 사용이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미 이것을 2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호흡기로 직접 흡입했을 때의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물질입니다. 연마제는 흐르는 물이나 일반 세제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아 식용유와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주방에 있는 키친 타월이나 행주에 식용유를 묻혀 제품을 닦으면 식용유가 탄화규소와 같은 소수성 물질이라 연마제가 식용유에 잘 닦이게 됩니다. 또는 베이킹 소다를 물과 섞어서 설거지를 하듯이 제품을 닦아주면 알칼리성인 베이킹 소다가 탄화규소를 녹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 실천하여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정말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으로 우리 일상에서 빼놓으면 매우 불편할 정도로 깊숙하게 스며들어 사용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플라스틱이 인체 건강에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 플라스틱 제품에 열을 가하여 사용한다면 이는 우리의 건강을 더욱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연구 결과 플라스틱 용기가 오랫동안 가열될 경우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농도를 높이고 이를 방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어 음식을 데워 먹는 행위는 그만 멈추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플라스틱 제품이 포함하는 화학물질은 인체 내에서 발암물질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등의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연구에서도 플라스틱 제품인 내부 비닐 벽지, 보온용 컵, 플라스틱 용기 및 물병 등에서 사용되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인 엔도크린 교란 물질 EDC도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 물질은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및 남성 불임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코팅 프라이팬입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물질 중 PFOA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속합니다. 이러한 코팅 프라이팬을 사용하여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또는 프라이팬에 코팅이 벗겨진 채로 사용하면 PFOA 성분을 더욱 많이 방출하게 됩니다. PFOA가 체내에 들어오면 밖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간이나 신장, 혈액 등에 점차 쌓여 독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때문에 코팅 프라이팬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내구성이 더욱 뛰어나고 위와 같이 설명한 발암 물질 염려가 없는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코팅된 제품을 고르더라도 PFOA가 들어가지 않은 PFOA 프리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직접 설명한 코팅 프라이팬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팅 프라이팬을 구매하신다면 제일 먼저 물과 식초를 1일로 프라이팬에 부어 10분 정도 끓인 다음 깨끗하게 다시 세척하고 프라이팬을 달군 뒤 식용유를 얇게 바르면서 3에서 4번 정도 반복하여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염분을 많이 포함한 음식물을 프라이팬에 오래 두면 코팅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리 직후에는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코팅이 다 벗겨지거나 버리기 아까워 계속해서 보관 중인 프라이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버린 후 교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알루미늄 식기입니다. 알루미늄 식기류들은 열과 전기 전도율이 높아서 음식이 빨리 끓고 무게가 가벼우며 잘 녹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주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구인데요. 하지만 신맛을 내는 산이나 짠 성질을 가진 염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마토나 매실, 절임류 등의 식품을 담아 보관할 경우 미세한 알루미늄 물질이 보관용기에서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알루미늄에 많이 노출이 되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의 몸속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나 토마토 소스와 같이 산도가 강한 식품이나 간장, 된장 등 장류들도 알루미늄 용기에 장기간 오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식기를 세척할 때 표면에 산화 알루미늄 피막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철수세미처럼 뻣뻣하고 날카로운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스펀지 재질의 제품을 사용해서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루미늄 용기를 새로 구입했다면 용기에 산화 알루미늄 피막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끓는 물에 넣고 소독하듯이 헹궈낸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사용해서 색이 변한 알루미늄 제품은 알루미늄이 더욱 많이 용출될 수 있으니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주방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가정용 쿠킹오일과 일회용기들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점차 벚꽃이 피는 3월 말에서 4월은 봄나들이를 가기 딱 좋은 날이 되어 도시락을 준비하기 마련인데 음식을 포장하는 경우 쿠킹오일과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로 들면 요즘 젊은 층에서 유행처럼 퍼진 한강에서 라면을 먹기 위해 편의점에서 알루미늄 냄비를 사용하여 조리를 하고 캠핑을 가서 고구마나 감자를 호일에 감싸서 불에다 구울 때 또는 고깃집에서 불판 위에 올라가는 쿠킹오일 등의 알루미늄 노출에 무방비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리 방법을 이용해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유해한 독성 물질을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동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렇게 녹아나온 알루미늄이 체내에 흡수되는 경우 대부분 신장에서 걸러져 체외로 배출되지만 100% 다 배출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알루미늄 성분이 점차 체내에 쌓여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등과 같은 치료가 어려운 병들의 발병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껏 사용해왔던 주방기구 및 보관용기들이 건강을 해치는 위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